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현대차가 인수하는 피지컬 AI 로봇 관련되는 이 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30만원대를 강한 저항으로서 계속해서 버티던 이 현대차의 주가를 최근 들어서 다이렉트로 코스피 증시의 상승과 함께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에만 집중되어 있던 수급이 이런 자동차 섹터로 넘어오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근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 때문에 지금 이 수급이 붙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CES에서 발표했던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과거에 그 현대차, 그래서 이거, 올인하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현대차 22년도 3월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제 방송까지 잘 들으면은 현대차가 결국에는 당시에도 이제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안 간다 했지만 여기서 한 두세 배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현대차 이런 강한 상승을 가지고 온 게 결국엔 보선 다이내믹스고, 이 보선 다이내믹스가 과연 인수를 하게 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지금 이게 아마 주가의 상승에 강하게 또 흐름이 연계되는 게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뭐까지 따라오고 있다. 이제 이 최고 로봇상이라는 결실을 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뭐한다? 최고 로봇상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이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최고 로봇상이라는,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뭐였습니까? 사실상 테슬라의 옵티머스였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굉장히 눈여겨봤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보선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기대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현대차의 목표가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느냐? 지금 60만 원까지도 올라갔다는 거겠죠. 물론 이게 최대치긴 해요. 최대치. 그래서 어떤 증권가, 이 최대치로 올린 증권가는 60만 원이지만 유진투자증권, 다른 이제 흥국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 이런 애들 한 47만 원에서 50만 원 이 가격대에 조금 이제 제시를 하긴 했어요. 어쨌든 이 6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60만 원까지 가준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더 오른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주가에서도 50%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상승을 크게 가지고 간다는 거겠죠.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현대차가 50% 오르는 동안에 이제 그 현대차의 상승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50%가 아니라 10배, 20배 이상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한 건 지금 시장에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으로 동일하게 10배고 20배고 올라갈 만한 그런 섹터의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현대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자꾸 착각을 합니다. 현대차에 굉장히 매수를 넣으면서 시장이 어떤 프레임을 씌우느냐?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뉴스에서도 과거부터 표현했던 게 뭡니까? 정의선의 로봇 승부수라고 해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CES에서 베스트 로봇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차가 수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의선이 승부수를 걸었던 이유도 로봇에 대한 승부수를 걸 때 현대차를 통한 승부수를 건 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에 대한 승부수를 걸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하는 게 지금 시장이
이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뭐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정의선의 승부수가 애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였고, 그럼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에 불러올 어떤 효과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정의선이란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정의선이 로봇 승부수를 뛸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향후 지금 다가올 이 현대차의 포지션과 그리고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을 인수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정의선의 현재 이 지분을 좀 보고 가면서 왜 이런 정의선 회장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그런 걸 또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정의선 회장이 주요 들고 있는 지분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글로비스, 현재 엔지니어링 이렇게 각 기업의 지분을 들고 있어요. 물론 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큰 수는 아닙니다. 이 현재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어떤 지분이 적어도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지분이 많아도 그 금액적으로는 적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직 비상장이긴 한데 상장 시 최대 56조의 기업 가치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럼 21.27%라고 하면은 지금 정의선 회장이 쥐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약 12조 원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약 3조 4천억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비상장이긴 한데 지금 기업 가치가 약 2조 2천억 정도로 이제 측정이 돼요. 그럼 약 한 2,500억 정도가 나오겠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9,160억.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2조 1천억 정도. 그래서 기아는 약 8,800억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모비스가 약 1,1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누가 현대 계열사 이 모든 것들의 지분 가치를 묶었을 때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 실질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얼마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승부수를 많이 띄우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왜 현대 글로비스라는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현대 다른 계열사가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쪽으로서의 공격적인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현대차의 이런 구조 때문이죠. 현대차 그룹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순환 출자 구조를 명확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명확하게. 정몽구 이제 명예회장이 지금 보다시피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 보면 알겠지만 지분율이 월등히 많습니다. 25년 9월 자료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정의선 회장에 비한다고 하면은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의선 회장이 지분도 없는데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도 굉장히 많다. 저희 순환 출자 구조라는 게 어떤 구조인지 알죠? 이게 과거 정몽구 회장이 이 그룹을 세울 때 애초에 본인의 돈이 없기 때문에 순환 출자에 대한 부분의 구조를 완성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현대자동차라는 이 기업의 그 지분을 현대모비스가 가지고요. 기아의 지분은 현대자동차가 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각각 그룹 내에서 이런 서로의 이 자본을 가지면서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적은 돈으로 기업을 굴리기 위한 구조가 순환 출자 구조다 보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이제 현대차로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현재 왜 그 현대차, 기아, 이런 모비스 이런 기업들은 외국인의 지분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의 현재 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과거에는 이미 40%가 넘었어요. 굉장히 많죠. 지금도 한 35%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현대모비스, 사실 국민연금을 이제 현대그룹이라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도 현대그룹이 계열사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고 하면은 약 3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다?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몽구 회장이 명예회장이 사실상 정말 오래 사시면 좋죠.
근데 언젠가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고 그럼 저 하늘에 별이 될 거예요, 별이.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아까 가지고 있던 이 지분을 정의선 회장에게 다 줄 수 있느냐? 못 줘요. 못 줘요. 그러니까 지분이 이제 형제 가족들에게 상속되기 시작하면은 현재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다?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분이 상속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아까 그 승부수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한다? 정몽구 회장의 지분을 다 사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지금 현대차가 그러면 아니 이 가족끼리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 지금처럼 어차피 이거 다 가족한테 갈 건데 똘똘 뭉쳐서 경영권 방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상속세. 상속세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게 최대 60%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몽구 명예회장의 이 지분을 나눠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세금을 최대 60%대로 받는다고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뭐로? 현금으로. 그래서 지금 뭐 하게 돼요?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과거에도 사실상 뭐 합니까? 이거를 들고 있어봐야 경영 참여도 못할 건데 형제들이 자기들이 어떻게든 현금으로 메꾸고 끝까지 버티는 사례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과거에 뭐까지 있었어요? 과거에 삼성가가 뭐였다? 삼성가의 세모녀도 삼성전자 지분 팔 때 제가 이거 그때 얘기했죠. 이거 악재라고 해서 증시 떨굴 때 제가 이거 악재 아니다. 왜? 오히려 세금의 목적이고 이 당시 1조 7천억 규모도 누가 샀다? 외국인이 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풀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이 결국엔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최대한 빨리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뭐 해야 돼요? 상장을 시켜야 되고요. 그 상장 가치를 통한 그 지분 자금을 통해서 이걸로 뭐 한다?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속되기 전에 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겠죠.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으로부터 해서 경영권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현재 이 회장 입장에서는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에요, 상장. 빨리 상장이 돼야 돼요. 이걸 상장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장이 지금 뭐가 되고 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장의 가치가 최대 56조 원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망.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현대차가 인수할 거다. 왜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건 상황이에요, 상황.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올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 상장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지금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준비를 꾸준히 해왔고요.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행사와 함께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소프트뱅크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잔여 지분 10%에 대한 풋옵션 행사 가능해지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소프트뱅크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가 과거에 인수를 했잖아요. 인수를. 근데 이 당시의 조건으로 풋옵션 행사에 대한 조건, 현대차가 이걸 다시 그대로 사가는 데에 대한 조건으로서 뭘 걸었느냐? 상장을 IPO를 해라. IPO.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이 IPO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소프트뱅크는 이거를 현대차에 던진다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정의선 회장과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정의선 회장과 현대차 그룹의 모든 지분을 다 합치면 이미 약 90% 가까이 지분을 쥐고 있어요. 소프트뱅크의 지분 10%는 하등 필요 없는 지분이에요. 왜? 경영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56조를 최대로 전망했을 때는 그냥 딱 10%만 잡아도 몇 퍼센트입니까? 약 5조에서 6조 정도. 5조에서 6조를 지금 이걸 인수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써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도 투자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것에 5, 6조를 써야 된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뭘 준비할 수밖에 없다. 올 6월이 다가오는 시점으로는 IPO를 공격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은 우리가 사실 기정사실이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대 56조 전망에 따른 현재 시장의 흐름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이제 왜 어떠한 기업을 인수하게 되느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 보선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시장의 문제가 유튜브 스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익에 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도 부재하고 고정 고객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IPO로 가기 위해서는 산업용 플랫폼으로서 기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보선 다이내믹스가 필요한 게 이 부품, 결국에 로봇의 부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액추에이터라든지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반복 배출 이런 기업들 위주로 뭐 할 수 있다. 인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보선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날라다니던데 관절도 딱딱 꺾이고 날라다니던데 아니 무슨 굳이 이미 기술이 있는데 왜 이 회사를 인수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고 물으시면은 너무 간단해. 아까 제가 앞에 유튜브 스타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장 큰 문제가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보여주기식. 이게 무슨 말이냐? 기술은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IPO잖아요. 월간은 이 기업을 상장시켜야 돼요. 상장을 시키려고 하면 이 기업이 돈을 벌어야 돼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적자에 돈을 못 버는 회사를 월가도 상장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선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가 이런 관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CES에서 보여주기식 기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예요? 비싸요. 굉장히 뭐예요? 수명도 짧아요. 대량 생산도 불가능해요. 완전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봇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로봇을 팔았을 때 뭐 한다? 돈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주식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 기술은 인정. 오케이. 적자잖아요, 저는 적자. 그게 지금 보선 다이내믹스의 가장 큰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선 다이내믹스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AI 산업 플랫폼으로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관절이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이 보선 다이내믹스는 어떤 로봇에 대한 핵심 부품들이 더 싸게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인수를 할 확률도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렇게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기업이 뭐냐고 하면요. 링크솔루션이라는 기업이에요. 보다시피 최근입니다. 당장 최근 아마존 물류센터 향해 보선 다이내믹스 물류 로봇의 3D 프린팅 부품 25종에 대해 성능 테스트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미 아마존의 물류센터 자동화에 적용되는 로봇으로 이번 테스트 통과는 링크 솔루션의 글로벌 로봇 공급망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로 평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링크 솔루션의 어떤 기술, 고강도, 경량 이런 프레임, 금속 프레임에 대한 기술을 지금 얘네가 아까 링크 솔루션이 가지고 있죠. 로봇의 기본 골격이 될 거고요. 관절 하우징 및 링크 구조물, 그래서 이 견디는 부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 솔루션 보선 다이내믹스에 맞게 맞춤형 로봇 부품으로 제작이 될 거고요. 아까 했다시피 이미 양산 품질 기준 통과했고요. 아마존 물류 로봇 공급 테스트도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 링크 솔루션의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요. 핵심 부품들이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보선 다이내믹스 입장에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가 됩니까? 돈에 대한 부분, 핵심 부품에 대한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링크 솔루션이 이번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생각해요. 최근 현대차의 반등과 함께 이미 급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당시에 상한가도 나왔죠. 그래서 지금 링크 솔루션이 오히려 외국인들도 오히려 쓸어 담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링크 솔루션 좀 이제 아래로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이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가격 전략은 또 별도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좀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좀 많은 도움 받으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